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학개론 이동기입니다. 처음 뵙게 되는데요. 이 시험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좀 들으셨습니까?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걸? 떨어졌다는 소리만 들었습니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럽기도 하죠. 최근 10년간 가장 어려웠으니까. 내년에도 어려울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어려워지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지금까지 경험상. 연속으로 계속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기는 그 확률이 좀 낮죠. 경험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근 10년간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가 무려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계산 문제가. 여기 계산 문제가 과연 나올까 싶지만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계산 문제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서도 충분히 60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제가 가르치는 부동산 학개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려 11문제나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민법도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요. 또 2차에서는 공법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이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바람에 힘들었고요. 2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제가 이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는데 다른 5개 과목이 모두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이제 헌법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로 와서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 있고요. 이제 위계 질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요. 법률은. 그리고 대통령령은 법률에 어긋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데 보통 우리 수준에서는 법률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게 들어가 봐야 대통령령까지 공부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령 말고 그 밑에 그 장관이 만드는 각 부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이제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령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법에서. 그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은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그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난이도를 떠나서요.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특히 이제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다, 30대다 뭐 이런 분들이 특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40대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평균 그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어져서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벌써 한 5, 6년 전, 6, 7년 전 얘기인데요. 합격하신 분이 지금 뭐 취직을 했다고, 법인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중개법인에. 근데 이제 법인 그 사장이 경력이 30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30년 경력의 사장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배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만 그 당시에 74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4세인데 경력 30년이면 언제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44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늦게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로 치면은. 근데 요즘은 훨씬 더 경제 활동 연령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공무원 연금이니 뭐니 해서 65세부터 받게 하느니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가 이 확실한 지식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사실은 자격증보다는요. 저는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 한들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운전을 못하면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롱면허증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생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격증 자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들 중에 가장 엑기스만 뽑아놓은 이 시험 과목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여기에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민법을 공부하시면 최소한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시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그 공시법은 등기부 보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이런 대장을 보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적 장부를 뗐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여기에 지금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게 순위가 어떻게 되는, 이게 1순위가 누구지, 2순위가 누군지, 이게 우선권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이요, 등기부 보는 것만큼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거기는 등기법 과목이 없거든요. 변호사 시험에는 등기법 과목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알게 되겠죠.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등기법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현실, 그 실생활에는 훨씬 더 그게 쓸모가 있는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법을 또 변호사 시험에서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세법이 더 필요하거든, 사실상은. 실생활에는. 그런 공부들을 한다는 겁니다. 등기법, 세법, 그리고 공법을 따로 안 합니다, 또. 변호사 시험에서는. 근데 그 공법을 해야 재개발, 재건축을 압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공법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이것보다 더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변에 학원 많죠? 이 중고등학생들 보습학원, 이 대입 입시학원에서는요, 교육청에서도 단속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수강료 때문에. 근데 공인중개사 학원에 수강료 때문에 단속 나갔다는 얘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는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한 과목에 20만 원, 30만 원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0, 3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한 과목에.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듣고 수업을. 근데 우리는요, 일주일에 매일 듣습니다. 그것도 2시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4시간이나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에 그것도 엄청 쌉니다. 이렇게 싼 수강료에 이렇게 좋은 질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조금은 약간은 벗어나는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전문적인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다루는 것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부를 하라고 권하시죠. 특히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젊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당연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그냥 복덕방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제가 이 처음에 제 1회 공인중개사 시험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신문에 기사 난 거 보고, 야, 이것도 이제 복덕방이 아니고 이제 자격증 있어야 시험 보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영업을 하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험만 응시하면 자격증이 나올 수 있도록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거의 도덕 시험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기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쳐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된다 그래야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쳤었습니다, 1회 때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10년 전,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때 이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합격률이 0.07%였어요. 0.7%. 1000명 중에 7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과천청사에 그 당시에 시위하러 간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시험 본 거는 이제 난이도를 이제 평년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서 시험을 본 거죠. 그 이후에 약간씩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더 포함이 되면서 10년 전 그 평균 수준보다는 약간은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 오다가 올해 그렇게 공법과 부동산학개론에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전 과목이 다 어려웠어요. 전 과목이. 근데 올해는 그 두 과목이 좀 어려웠던 겁니다. 등기법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우리는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혹시 여기 지금 직장 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직장 생활 하지 않으신 분? 전부 다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앞으로 1년간은 사람들 만나는 거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7시부터 10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다시 또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4시간 공부한 거 내일 일하다 보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다른 과목을 듣죠. 그것도 그 다음날 또 다 까먹죠. 이러고 나서 일주일에 대해서 여기 오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라도 기억하면 다행입니다.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중에 한 번, 두 번 또 뭐 회식이네 뭐니 분명히 직장인 분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번 빠지게 되면 그 공백을 메워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걸 채워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남은 1년간은 그걸 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60점이 넘으면은 합격하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한 80% 정도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들으시다가 중요도가 낮다 하는 것들은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바로 제거하고요. 중요도가 높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원래 시험이 어려웠다고 했죠. 근데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사람은 또 합격합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3월달에 1월달에 자기는 숫자만 보면은 이거는 울렁증이 생겨서 도저히 계산 문제를 못한대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그랬고요. 이번에. 근데 11문제가 계산 문제이지만 29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29문제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하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해에 제일 먼저 표시를 하는 게 그냥 수업만 들으면 주는 점수 이런 것들 하고 조금 이제 수업만 따라왔다면은 요거는 요 정도는 알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늘 표시를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그게 한 두세 개 정도 적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20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20개, 21개 뭐 이런 정도예요. 한 3개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봤더니만 20개 또는 사람에 따라 21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대놓고는 얘기는 못했지만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1차를 합격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고, 걱정했다고. 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1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길래 어떻게 그렇게 합격했냐니까 점수를 물어보니까 그것도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29개나 맞은 거예요. 29개면 몇 점인가 하면은 72.5예요. 60점이면 되는 시험에. 이분이 평소에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한 번도 60점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실전에서 70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문제지를 갖고 있다길래 이렇게 맞춰봤어요. 이거 맞췄냐 틀렸냐 맞췄대요.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걸 다 맞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는 다 맞춘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산 문제 찍은 것까지 막 맞춘 거예요. 운이 따라줘서. 근데 그거 계산 문제 찍은 것 외에도 자기가 맞춘 것들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면은 합격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은 수능 봤습니까? 수능 봤습니까? 수능을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수능을 보신 분들 계시는데 수능은 점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문제에 2점짜리는 문제가 더 쉽습니다. 3점짜리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자, 이 점수를 보면은 벌써 이 문제의 난이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게 표시가 없습니다. 표시가 없이 그냥 모두 다 40문제가 하나당 2.5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까? 아는 문제,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놈이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 딱 한 줄, 문제를 읽어보면은,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의외로 이거 틀리면은 합격 못한다고 생각하고, 뒤에 쉬운 문제가, 원래도 40번 문제 굉장히 쉬운 게 있었어요. 40번 문제.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 다 써버리면은 뒤에 쉬운 거를 못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우선적으로 24개를 먼저 푼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푼다면은 아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을. 근데 그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훈련들도 좀 하셔야 돼요. 시험 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사실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이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 시험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어느 정도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간략하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포함해서 1차, 2차 다른 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첫날이니만큼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학개론이고요. 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이고 저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1차 과목에 속하고요. 이제 과목이 이제 1차 과목과 2차 과목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과목이 이제 민법과 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서요. 이 다른 이제 부속법이 있습니다. 요놈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개론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둘이 이제 평균 60점 돼야 합격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꽈락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꽈락? 꽈락이 뭔가 하면은 요거 예를 들어서요. 82.5예요. 요거 37.5예요. 그러면은 평균 60점 됩니까? 안 됩니까? 37.5고요. 82.5 하면은 평균 60점 되죠? 37.5. 여기서 22.5를 이쪽으로 주면 되죠. 평균 60점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40점이 돼야 돼요. 40점에 미치지 못하는 걸 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0점, 40점 이렇게는 돼야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그러니까 80점이 넘는 점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이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2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2차는 중개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세법을 함께 보는데요. 공시법과 세법을 공시세법. 공시법에 이제 등기법하고 지적법 이런 걸 배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을 배웁니다. 2차는 이렇게 세 수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가르칠 때 공시법, 세법 해서 가르치는 분이 6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사람이 가르치는데 시험은 여기에 40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16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 24문제가 나옵니다. 이 24문제 중에 12문제는 등기법, 12문제는 지적법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 과목을 이제 각각 100점으로 본다면 평균 60점이 된다면 얘가 100점이잖아요. 얘가 100점이면 얘가 40점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40점이면, 얘가 100점이면 얘네들 40점씩만 받아도 합격이 되죠. 평균이 되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100점 받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100점 받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좀 높게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밑으로 깔 수도 있고요. 보통은요, 여기서 점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쪽에 점수를 줍니다. 올해도 공법이 어려웠다 그랬죠. 공법 꽈락이 많습니다. 올해 37.5. 작년에 저한테 배워서 1차 합격한 여학생이 올해 지금 공법에 37.5래요.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 시험 봤는데 지금 37.5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개가 지금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격이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게 뭐 이의신청 한다고 다 받아줄 것 같으면 다 이의신청 하겠죠. 근데 문제에 오류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에 오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상당히 그럴듯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상 전혀 오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준 적이 3번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에. 근데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만 민법도 그런 게 있대요. 전혀 오류가 없는데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서 합격생이 적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적을 때는 이렇게 좀 관대하게 받아주는 편이고 합격생이 많을 때는 엄격하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상.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3번이나 받아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래는 좀 난이도가 높았으니까 그리고 문제도 약간 좀 미흡하게 출제한 부분이 있어요. 미흡하게. 그래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합격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요게 이제 보통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이건 점수를 남는 과목. 요건 점수를 보태 받아야 되는 과목. 요건 보통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공시법은 특히 민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거를 잘하면 요 공시법을 잘하게 됩니다. 결국은 민법이라는 게 등기부에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뭐 이런 전세권, 지상권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권리 같은 것들. 그게 결국은 이쪽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잘할 수 있고요. 중개사법에도 도움을 줘요. 이 민법은. 그래서 이 민법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민법을 제일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이지만 여러분한테 공부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크게 전략을 나누자면은 얘는 점수를 주는 과목, 그렇지 않은 과목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는 보통이고 여기서는 어떤 것이 더 공부하기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은 이걸 어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어려워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경험상 대체로는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좀 더 어려워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이게 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안배를 하시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1시간 이상 수업 들어보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앉아서 1시간 이상 수업 들어보신 지가? 까마득하죠? 아닙니까? 언제요? 6개월 전에. 그래요? 그러면은 공부하시기가 덜 힘드실 것 같고요. 보통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볼 때 빼고는 50분 이상 앉아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남자분들은 민방위 교육 가면은 대부분 또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오전 교육 뭐 이렇게 실내 교육 하면은 계속 잠만 자다 오죠.
지금 여기 지금 민방위 교육 또는 예비군 훈련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려서 수업을 들어야 여기 와서 뭔가를 듣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남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얻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다 얻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한창 여기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많을 때는 그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특강을 하면은 무슨 88 체육관 이런 거 빌려서 했답니다. 아주 초창기에 수천 명이든 수천 명이 한 사람 강의를. 그럼 그때는 무슨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강료를 그냥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냥 무슨 쌀포대 같은 데로 그냥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루 특강료는 특강료대로 주고 따로 보너스를 주는데 보너스는 그 강사들이 자기가 집는 만큼만 가져간답니다. 집는 만큼만 이렇게. 집는 만큼만 가져가는데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몇 푼 건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요령껏 적당히 잡아가지고 가지.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몇 장 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전부 다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전반적인 흐름만 기억하는 거예요. 흐름만. 그리고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했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을 보시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볼 겁니다. 그럼 그 2시간 동안 배우들이 한 대사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배우들이 한 대사 다 기억 못합니다. 한마디라도 제대로 기억하는 게 있으면 그건 잘 들은 거죠. 근데 대사는 기억 못해도 그 영화를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이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 감동을 주는 영화구나. 재미없는 영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화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표현을 할 수는 없어도 아, 어떤 내용을 했구나 그 흐름을 따라온다면 일단 그 수업은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소한 오늘 수업에 어떤 내용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지금 이 두 달 단위로 중요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중요한 것은 4번을 반복합니다. 그 이론 과정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또 반복하고요. 7, 8월 달, 9, 10월 달 해서 중요한 거는 기본 시간에만 한 6번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또 이렇게 반복하는, 복습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복습할 때. 그 복습하는 시간까지 따지면은 10번 이상을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으니까 다만 여기 오셔가지고 정신줄 놓고 딴 데 갔다 오지 마시고요.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자리만 대피다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리만 대피다 가지 마시고 여기서 수업 들을 때만큼이라도 일단 듣고 가신다면은 그러면은 꾸준히만 따라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한테 배운 사람 중에 가장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95점이에요. 그것도 야간반 분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분이에요. 제 밴드에 가입하시면은 그 밴드에 지나간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지나간 것도 볼 수 있는데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좀 젊은 친구이긴 한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서 실전에 95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두 번째예요. 근데 원래 시험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95점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요. 제가 가르치는. 평균 95점이면 전국 수석입니다. 그러면은 전국 수석이. 옛날엔 전국 수석도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수석을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하진 마시고요.
오늘 어떤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 흐름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제가 이걸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 6일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6일 공부하면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죠. 하루 정도는 쉬고요. 이 6일 중에서 5일 정도는 1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2차를 합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안 지켜서 2차가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많은 거를 하루밖에 하지 않는데 나중에 부담스러워서 미리부터 2차를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1차 안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7월쯤 되면은 1차를 잡지를 못해서 다시 또 2차 포기하고 1차로 와야 됩니다. 굉장히 낭비라는 거죠. 1차가 튼튼한 후에 2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5일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5일은 2차는 수업은 들어있는 거예요. 수업은 듣되 집에 가서 따로 복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바로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만큼은 그날 공부한 걸 복습해야 됩니다. 그날 공부한 거를. 근데 지금 5일을 1차를 하라는 얘기는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하고요. 앞으로는 줄여서 이제 개론이라고 할 거예요. 민법을 3일을 하고요. 개론을 2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개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한 거를 집에 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내일 화요일이 무슨 과목이죠? 내일 화요일이? 처음에는 언제 무슨 과목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책 안 갖고 오지 마시고요.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이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고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지금 개론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이요? 화요일이 뭐죠? 지금 굉장히 공시법입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세대는 앞선 세대 같습니다. 공시법. 그 다음에 수요일은요? 민법이고요. 목요일은요? 중개사법 및 실무고, 금요일은 세법이고요. 이게 공법이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 과목입니다. 개론, 민법, 공법. 적당히 잘 떨어져 있네요. 적당히. 이게 세 과목이 가장 어렵고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따다다닥 붙어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벅찹니다. 자, 일단 이날은 개론을 복습을 해야 되겠죠. 이날은 민법을 복습해야 됩니다. 그 수업 있는 날은 반드시 그 수업 복습을 하되 민계공합니다. 보통 민계공. 이 민계공 세 과목은 그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은 수업만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특히 중개사법은요. 아까 점수를 주는 과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요. 따로 복습을 안 해도 점수를 줍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점수를 얻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끌어올리고요. 얘는 공부를 해도 40점 겨우 넘거나 한다는 과목입니다. 원래 2차만 한 그 친구도 지금 이 공법에서 40점을 못 넘을 정도로 이게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2차 과목 중에서도 그날 복습을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요놈들은 자, 그날 공부한 것으로 부족해요. 따로 더 하루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론을 한 이때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론을. 민법을 이렇게. 그때 민법, 이게 이제 딱딱 붙어 있어도 할 수 없이. 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하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터치. 이렇게 기억을,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었던 내용을 바로 다시 복습하는 것보다는 약간 잊을 듯 할 때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학습 효과로는 뛰어나다는 거죠. 그게 또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하루 건너 공부하고요. 민법을 이틀, 3일 뒤에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만에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좀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공부 방법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내년 6월까지 가야 돼요. 내년 6월까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자,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놓고. 제가 이거는 요때는 제가 그렇게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공부를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유념을 해 두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도 제가 그 8월, 9월 달쯤에 이제 수험생분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사실 이런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첫 시간이나 1월, 2월 첫 시간이나 3월, 4월 첫 시간에 5월 달에는 그런 말씀조차도 안 합니다. 보통 첫날 첫 시간 딱 잠깐 한 2, 30분 동안만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때 못 들으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요. 내년 이제 7월부터는 여기에 되면은 조금 빠른 분들은 내년 6월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6월부터 2차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0월까지 1차를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9월 달에 또 애먹은 분들이 계셔요. 좀 1차가 됐다고 생각하고 7, 8월 달에 너무 2차만 본 거예요. 1차를 너무 안 본 거죠. 근데 우리 머리가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한 보름만 안 봐버리면 싹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5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10월 시험 볼 때까지는. 늘 50%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 급하면은 뭐 한 40%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그때 시간 그 타이밍이 됐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어쨌든지 민법, 개론, 공법, 자 요걸 이제 위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조금 이제 이 구체적으로 학습 방법, 이제 전반적인 전략은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요 기출 문제집을 제대로 받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60점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10몇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물론 기출문제를 그냥 건성나발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푸신 분들은 아 이게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지문에 나왔던 게 질문에 나오고요, 질문에 등장했던 게 지문으로 등장해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지문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꼭 이 뭐죠? 우리 이 운전면허 시험 보면 왜 문제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정도로 똑같지는 않지만 나왔던 표현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앞으로 교재에 기출 문제가 이게 수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이론 내용하고 기출문제하고만 봐도요, 사실은 다른 거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합격한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저 시험은 어려운데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그 9월달 마지막 그 동영 모의고사 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 외에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제 말을 들은 분들은 합격을 했고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제서야 또 다른 거 본다고 막 이것저것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거 보는 바람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문제 출제되지도 않는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고 그거는 정말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수업 열심히 듣고 그냥 꾸준히 따라오면은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는데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또 다른 자료도 보고 뭐도 이렇게 보고. 근데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준 100문제, 100선. 그 100선만 제대로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마지막에 100문제, 100선이라고 해서 사실 거기서 많이 출제는 됐어요. 많이 출제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합격한다. 이거는 좀 심한 거지만 어쨌든 다른 걸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거를 보면 이거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출문제가 위주가 되고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출문제만 일단 제대로 보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출제됐던 자주 출제됐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해드립니다.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험은 딴 게 아니고요. 반복이요. 반복입니다. 자, 이 반복은 어떤 반복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때 책 공부하다 보면은 책 앞부분만 새카맣게 손때 묻은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근데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작심삼일 때문에 공부 좀 하겠다고 이렇게 책 잡으면 며칠은 하죠. 며칠을 하다 보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책 내던져 놨다가 다음에 다시 또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또 처음서부터 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중단했던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몰라도. 이미 지나간 건 다 까먹어도. 그래서 갔다가 끝까지 일단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또 한번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요걸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가면은 그 동네에 빵집이 어디 있는지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근데 첫날 이사간 첫날 다 외우려고 빵집 옆에 세탁소, 세탁소 옆집에 먼집 옆에 먼집 이거 외우려고 하면서 한번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날 집에 들어가서 다 외울 수 있는가? 그날 못 외웁니다. 근데 왔다 갔다 전혀 외울 생각을 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해도 나중 되면은 무슨 집이 거기 있고 그 옆에 뭐가 있고 뭐가 다 알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공부가. 그래서 몰라도 일단은 지나가라는 겁니다. 너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낯선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대학교의 1학년, 2학년 정도의 과정입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교 과정이에요. 대학교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 해도 전공이 다르면은 당연히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부터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것도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죠. 대학 과정이니까. 그래서 재작년 2월 달에 검정고시에 합격 아니구나. 그렇구나. 재작년 2월이나 그래야 되나요?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흘러서 재작년 2월 맞네요. 재작년 2월에 검정고시 합격해서 처음 등록한 그 당시도 58살 되신 분이었어요. 그 58 당시에 이제 합격해서 2월 달에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겠다고 이제 등록을 하신 거죠. 근데 1년간 수업을 들었는데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특강하는 날 눈물을 줄줄 흘려요. 내가 1년을 수업 들었는데도 이거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것은 용기를 잃지 않고 작년 2월 달에 다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다시 등록을 해서. 그러고서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는데 이제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질문하는 게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맥락을 못 잡아요. 5월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좋으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쉬는 시간에도 좋고 카톡도 좋고 질문을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수업 하러 가면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카톡으로 질문한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 카톡으로 주고받은 질문들을 제가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밴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분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질문을 많이 했고 대답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이거를 봤으면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그래서 이걸 밴드로 했으면 밴드 가입 지금 밴드 가입자가 400명이 넘거든요. 누가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400명이 다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질문을 안 해도.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사실은 이 밴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엄청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1차만 합격했어요. 결국은. 갈피를 못 잡다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주고받다가 10월 달에 드디어 1차를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1차만 합격할 줄 알았어요. 이제 올해가 됐어요. 이제 2차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 일요일 날, 지지난 시험 치는 일요일 날 합격했다고 축하해달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환갑이 된 나이에.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은 이 대학교 과정에서 이 다루는 내용, 그런 내용들로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이겨낸 거죠. 어쨌든 그분도 바로 이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지난번에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나중 되면 또 딴 얘기 질문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학원에서 칠판에서 글씨 쓰면서 젊은 친구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그만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답은 맞춰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정답은 맞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보시고 반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는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을 할 거고요. 이 기본서에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10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거 다 있습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표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표시를 잘해서 남은 기간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둘째 시간부터 이제 바로 이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